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학습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과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탄생한 충남 온라인 학교 통합과학을 맡은 신바람 박선생 박영철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에 의해서 탄생되었는데요. 사실 제 소속은 한일고등학교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일고등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충남 또는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왕 탄생시킬 거면 좀 이렇게 얼굴도 조금 잘생기게 탄생시켜주고 몸매도 좀 그렇고 특히 머리 스타일 좀 어떻게 좀 해주지.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쌤이 좀 교재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제 수업은 수업 교재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수업이 운영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수업 교재 자체가 준비가 안 됐죠. 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은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이해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교재를 다운받는 곳을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은 다음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기억이 청 안 나면 그때는 오늘 이 방송을 녹화도 떠서 또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 녹화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하고 통합과학이라는 수업을 한번 쭉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수업 자료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좀 구호를 외쳐야 될 것 같아. 구호를 외쳐서 뭔가 좀 파이팅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이 뉴윈드 신바람이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박선생! 하고 외치면서 선생님을 불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잘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뉴윈드 신바람! 오, 야, 그래. 들려. 박선생?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 분명히 있었어. 그런 거 안 했던 친구들은 이거 반성해야 돼. 자, 우리 신바람 박선생의 통합과학, 물질과 규칙성, 그중에서도 영단원, 어렵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 방송하기 전에 댓글에 박영철 사랑해라고 딱 뜨고 그런 훈훈한 멘트들이 뜨는데 그런 걸 또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양보해서요, 수업에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혹시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겠고 그러는 게 있으면은 질문 남겼을 때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댓글창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통합과학 1단원 물질과 규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럼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잠깐만 우리 볼까요? 자, 물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안다면 물질에 대한 규칙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물질을 봤어요. 물질을 보다 보니까 그래. 물질은 안에 여러 가지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네. 그리고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원자들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좋아. 그럼 이걸 보면 되나? 아니야.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원자 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럼 이건 보면 되나? 아이고야, 이것도 아니네. 예?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는 쿼크들이 있고 전자 같은 경입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쿼크라는 말 좀 뭔가 생소하시죠? 예, 괜찮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쿼크가 어떤 건지 바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쿼크나 경입자들은 보니까요, 아주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물질의 기본 입자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주의 탄생부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주의 탄생부터 들어갈 건데 문제는 뿅! 자, 우리 요 그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주는 지금 얘기했는데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예, 뭐라고? 벌써 까먹었어? 우리 가수들도 막 노래했잖아. Fantastic Baby. 그래, 그거야. 바로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된다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그 전에 두 명의 과학자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죠. 우주에는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 있어
정지된 상태입니다. 우주는 절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아요. 반면에 프리드만이라는 과학자는 우주가 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팽창하고 있는데 왜 정적으로 보일까? 사람들도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좀 아인슈타인 쪽으로 기웁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원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듣고서는 아인슈타인이 맞지, 프리드만 얘는 뭐니?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논쟁 전에 사람들이 우주에 관해서 더 논쟁을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바로 18세기인데요. 그 18세기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줄게요. 18세기에도 사람들이요, 하늘이라는 거, 우주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유행했어요. 하늘을 보다 보니까 새로운 별들이 나타나잖아. 어머, 저 별은 내 별. 어머, 저 별은 네 별. 그러면서 서로 그 별의 이름을 짓고 해성들을 찾는 게 유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요, 메시에라는 천문학자가요, 어떤 특별한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선 성운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논란의 시작이었죠. 이 나선 성운이 과연 우리 은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은하 밖에 있느냐, 이러한 논란이 시작되고요. 이 논란이 20세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요, 우리 은하입니다. 막대 나선 은하죠. 우리 은하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총 지름이 10만 광년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5만 광년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지금 얘기한 대로 나선 성운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은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사실 이 나선 성운이라는 것이 우리 은하 중심을 기준으로 5만 광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무조건 우리 은하 바깥에 있겠네요. 그리고 5만 광년보다 안쪽에 있다면 일단 무조건 우리 은하 안쪽에 있다고 우리가 결정 지을 수는 있겠네요.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계가 우리 은하에서 외곽에 있지만 계속 똑같다면 그때는 아인슈타인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해결하려면 뭐를 하면 될까요? 바로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법을 알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외부 은하 거리 측정하는 방법엔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연주시차, 그리고 거리지수, 변광성입니다. 연주시차. 아이고, 이것도 연주라는 이름 쓰이는 학생들 또 깜짝 놀랐지? 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연주시차입니다, 여러분들. 자, 봤더니요, 우리 지구는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 주위를 공전하다 보니까 아주 멀리 떨어진 별을 봤을 때요, 그림에서 이 원별에서 우리 지구에서 가까운 건 A고 지구에서 먼 건 B입니다. 봤더니 어때요? A가 연주시차가 더 크게 나타나죠. 즉,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연주시차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과학하는 사람들은 또 뭔가 막 공식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공식 한번 만들어 봐야죠. 자, 연주시차와 거리의 관계입니다. 거리는 무엇에 비례한다? 지금 이야기했었죠. 연주시차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대요. 그러면 거리는 연주시차와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공식으로 만들어 볼까요? 공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거리는, 즉 비례 표시를 는으로 바꾸고 상수 K를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자, 선생님 잠깐만 볼까요? 자, 지금 얘기한 대로 따지면요, 거리라는 것은 비례한답니다. 거리라는 건 어떻게 비례하느냐? 연주시차분의 1에 비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이걸 공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리는 이렇게 바꾸고 연주시차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단위가 같은지 아닌지 모르니까 단위를 환산하기 위한 K가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당시에 연주시차 가지고 거리 측정하는 건요. 이미 외분화의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 1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주시차에 대해서 잠깐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주시차, 별을 재는 각도래요. 그 각도의 역수를 하면 거리라거든요. 예, 그러면 그 각도는 별을 봤을 때 이건 한 5도? 이건 한 10도? 이렇게 나올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별은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깝다고 생각되는 별을 보더라도 그 각도는요, 1도가 안 됩니다. 1도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참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단위가 필요했거든요. 자, 우리는요, 1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시간에서 쓰이는 단위를 갖다 쓰자는 거예요. 우리 1시간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60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1도는 60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요, 이 1분이라는 건 또 몇 초로 구성되어 있어요? 60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1도는 60분이고 60분은 3600초의 각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기 3600분의 1도인데요. 예. 별을 관측했을 때 연주시차가 1초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별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초보다도 작은 각도를 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쌤 분수 무지하게 약한데 말이야. 이거 분수 풀어야 되네. 예, 한번 용기 내서 풀어보니까 1이 나왔습니다. 예, 거리가 1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거리가 1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들어본 적 있는 파섹이라는 단위를 붙인 겁니다. 1파섹이 3.26강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이게 뭔가 되게 어설프다. 왜 3.26강년이야? 그쵸?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1파섹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0.1초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0.1초일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0.1초분의 1 해서 10파섹. 이 10파섹이라는 거 뭐죠? 절대 등급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죠. 32.6강년의 위치에 모든 별을 위치해 놓고 밝기를 비교한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부터 밝기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업 자료 뿅!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거리라는 건 연주시차분의 1이라는 공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제도 한번 좀 나타내 봤습니다. 네, 두 번째 배울 게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밝기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밝기 등급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걸 통해서 계산하는 거리 지수라는 걸 할 겁니다. 자, 바로 별의 밝기 등급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거리 지수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서요. 거리 지수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입니다. 예,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이걸 공식으로 좀 외우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지는 겉절이를 좋아해. 예, 거지들은 항상 배가 고프니까 뭐든 좋아하죠. 겉절이를 특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공식 외우기 쉬울 것 같아요. 재미없다고? 그럼 그냥 외우든가. 자, 어쨌든 여러분들 거리 지수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겉보기 등급부터 한번 볼까요?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밝은 거. 그것을 우리가 1등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즉 우리가요. 거리에 상관없이 내 눈에 밝으냐 아니면 어두우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즉 가짜 밝기입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오는데요. 6등급으로 갈수록 어둡다. 그리고 1등급으로 갈수록 밝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 다음에 배울 게 절대 등급입니다. 절대 등급은요. 모든 별이 지금 얘기했던 거 32.6강년 몇 파섹? 예, 10파섹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서는 그 밝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지구에서 A, B, C 별이 있습니다. 이 A, B, C 별을요. 전부 다 10파섹의 거리에 놨을 때는 절대 등급이 3등급으로 똑같아요. 근데 지구에 가까운 A별은 어떻게 써?
더 밝게 보이겠죠. 그리고 지구에서 상대적으로 먼 C별은 더 어둡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거리 지수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거리 지수. 아까 뭐랬죠? 거지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치? 거지는 겉절이를 좋아한다. 그쵸?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자, A 같은 경우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하니까 1-3에서 -2가 뜨네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3-3 해서 0이 뜨고요. C별 같은 경우는 3-1은 2 해가지고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보니까요. A라는 별은 가까워요. 그렇죠? 가까운데 거리지수 값을 보니까 어때요? 거리지수 값을 보니까 작은 숫자가 나왔죠? 여기서 우리 또 하나 배워갖고 할 수 있겠다. 그치? 뭘 배울 수 있지? 거리지수가 작을수록 거리지수가 음수가 될수록 가깝구나. 우리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거리지수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가까운 겁니다. 이 가까운 건데 우리가 기준을 몇 파색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10파색으로 했었죠. 10파색으로 했었으니까 거리지수가 0보다 작다는 거는 10파색보다 가깝다. 그리고 거리지수가 0이라는 건 거리가 10파색에 있다. 그리고 거리지수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거리가 10파색보다 멀다. 이렇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네. 그렇죠? 거리지수를 이용해서 거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이 거리지수를 이용해서요.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하기에는 조금 머리가 아파. 그리고 아직 수학에서 배우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자, 세 번째는요. 변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광성, 변광. 변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밝기가 변한다는 겁니다. 밝기가. 자, 그래서 밝기가 변하는 별을 우리가 변광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상해. 어떻게 별의 밝기가 변할까? 아까 밝기라는 건 가까우면 밝고 멀면 어둡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별이 우리 지구한테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한다는 걸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 뭐냐면요. 별은요. 죽기 전에요. 부풀렀다가 수축했다가 부풀었다가 수축했다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요. 큰 별일수록 질량이 무거운 별일수록 더 크게 수축했다가 또 작게 더 크게 팽창했다가 더 작게 수축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게 되죠. 즉 팽창을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요. 밝기가 밝은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수축했을 때 밝기가 어두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즉 팽창, 수축을 반복하기 때문에 당연히 밝기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밝기가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맥박이 뛰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바뀌는 별들이 있어요. 밝기가. 이러한 별을 우리가 맥동변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요. 기준점으로 삼는 게 그 은하, 외부 은하에 있는 맥동변광성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큰 별일수록 큰 별들은 밝겠죠. 밝은 별일수록 팽창하고 수축하는데 더 크게 팽창했다가 더 작게 수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겠죠. 지금 보이시는 그래프는요. 바로 이런 걸 나타낸 겁니다. 팽창과 수축의 주기가 길수록 밝기가요. 밝습니다. 지금 표 보시면 나오죠. 두 그래프 둘 다 같은 내용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보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표에 나온 맥동변광성을 봤을 때는요. 5일날 가장 겉보기 등급이 밝은 거로 나왔고요.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 또 다시 밝은 거로 나왔답니다. 그럼 이놈은요. 아주 크게 팽창했다가 수축했다. 다시 크게 팽창했을 때가 지금 며칠 걸린 거예요? 10일이죠. 그럼 주기는 10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주기가 10일짜리예요. 주기가 10일짜리면 아까 봤을 때 이 그래프에서 10일짜리는 얼마로 나옵니까? 10일짜리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4점대 정도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4점대. 절대 등급이요. 아래쪽 그래프 보면 주기가 8하고 12 사이죠. 그럼 한 마이너스 4.2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에서.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평균 겉보기는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4.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럼 거리지수. 자, 거리지수 구할 거예요. 거리지수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지는 겉절이를 좋아해. 그러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니까 겉보기 등급 4.0에 마이너스 절대 등급 마이너스 4.2를 하면 되겠네요. 야, 이거 골치 아파졌다, 그치? 마이너스인데 가로치고 또 마이너스가 있어. 이게 얼마니 이거? 계산해 보면은 8.2가 떠요. 얼마든지 계산 가능하죠. 근데 이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더 어려운 수학도 풀면서 과학에서는 이런 정도의 계산 나오면 애들이 다 과학을 포기하려고 그래. 이 쉽잖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8.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8.2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에 따랐을 때 10파섹보다 가깝다, 멀다? 예, 멀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선생님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는 나가지 않을게요 했던 그런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요. 약 100만 강년의 거리가 뜹니다. 우리 은하의 거리는 10만 강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 나선 은하는 당연히 어떤 은하겠어요? 바로 외부 은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거리 측정해서 외부 은하라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은하 발견,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 외부 은하는 어떻게 관측한다고 했었나요? 연주시차, 거리지수, 그리고 변광성,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고 했어요. 연주시차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다. 그래서 거리는 연주시차와 반비례 관계다. 그리고 거리지수는 거지는 겉절이를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번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펙트럼이라는 게 뭐예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뭐죠? 아름다운 거, 빨주노초 파남보, 레인보우, 색깔의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아, 색깔이 너무너무 곱죠. 예. 지금 봤더니 이거 보고요, 여러분들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 안 돼. 아, 아름다워, 뷰티풀. 이건 옳지 않아. 예. 자, 지금 봤더니요, 가시광선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에너지가 작다, 온도가 낮다. 파장은 어떨까요? 파장은 긴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거리를 가는데요, 손을 마구 이렇게 휘저어서 가요. 예, 마구 휘저어서 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살살 휘저어서 갑니다. 같은 거리를 가는데 누가 힘이 덜 들어요? 살살 가는 게 힘이 덜 들죠? 예. 그래서요, 파장이 긴 거,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낮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 가시광선의 보라색 쪽을 넘어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에너지가 높고요, 온도가 높은 거고 파장은 짧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요, 온도까지는 일단 그렇다 치고 에너지 관계, 파장 관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에너지가 낮은 건 파장이 긴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건 파장이 짧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우리 선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선 스펙트럼을 보니까요, 일단 이렇게 까만색 선, 그렇죠? 우린 이거를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왜 생길까요? 자, 여러분들 별이라는 건요, 그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핵융합 반응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요, 거의 전 영역의 파장을 다 방출해요. 그냥 먹느냐? 편식합니다. 지네들이 좋아하는 파장의 빛만 흡수해요. 그래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흡수선 스펙트럼에 저 검은색으로 선이 나와 있는 게요, 수소 기체가 흡수한 영역의 에너지인 거예요. 예, 그럼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는요, 방출선 스펙트럼입니다. 아까 봤던 흡수선 스펙트럼과는 정확하게 반대식으로 나와 있죠. 예, 이건 뭐냐면요, 우주 안에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어요. 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메테인도 있고 질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기체들이요, 어느 한 부분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여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가는데 우주는 온도가 차가워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높은 온도, 낮은 온도? 그렇죠. 열평형 만들어지겠죠. 열평형 만들기 위해서 높은 온도를 가진 기체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근데 이때 방출한 에너지는 본인이 먹었던 에너지만 방출하겠죠. 그렇죠? 아까 수소처럼 편식해서 먹었던 에너지만 방출할 거예요. 그래서 전 영역대의 스펙트럼이 나오진 못하고 이렇게 선으로 특정 영역대의 스펙트럼만 보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방출선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별은 연속 스펙트럼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중간에 다른 물질들을 거치면서 거기에 흡수선 스펙트럼으로 바뀔 때, 그리고 뭐 중학교 때도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리즘 가지고 여러분들 햇빛 가지고 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빛들이 색깔별로 굴절률이 달라가지고 빨주어초 파나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머 아름다워라 이런 소리를 하면서 태양은 연속 스펙트럼을 내뱉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연속 스펙트럼이 맞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쳐다보면 흡수선 스펙트럼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나 지구는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태양과 지구는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있습니다. 그 기체들에 의해서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도 연속 스펙트럼처럼 보이지만 흡수선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과 지금 이야기한 걸 종합해서 보면은 스펙트럼에 나온 선의 위치, 수, 굵기 등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별과 우리 지구 사이에 어떤 기체들이 있는지,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거를 좀 유식하게 성감 물질이 판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을 보려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고급진 지식을 배워야 되거든요. 아이, 쫄지 마. 쉽게 설명하니까 걱정하지 마. 예, 고급진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파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동.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정말 어려워했죠. 그래서 다시 보기 싫었을 텐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자, 파동은요. 한 곳에서 생긴 물질의 진동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때 에너지는 전달이 돼요. 매질은요? 그렇지.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여기 봤더니요. 파동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파동이 있는데 위에 거는요. 파장이 길고 아래 거는 파장이 좁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봤을 때 그럼 에너지는 누가 높은 거예요? 에너지는 파장이 작은 쪽이 에너지가 높은 거죠. 아까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동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주기와 진동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주기라는 게 뭘까? 주기. 자, 파동은요. 시작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갑니다. 우리가 높은 지점을 마루라는 표현을 써요. 즉 마루에서 시작해서 다음 마루까지 올 때 이거를 우리가 1회 진동했다 이야기합니다. 주기라는 건 반복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1회 진동하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진동수라는 건 뭘까요? 진동수. 진동수라는 건 기준 시간을 정해놓고 몇 번 얘가 왔다 갔다 했느냐 보는 거거든요. 그 기준 시간은 우리가 항상 과학에서 만만하게 생각하는 1초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이걸 우리가 진동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깐 선생님 좀 잠깐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주기가 1초입니다. 주기가 1초라면 그때 진동수는 얼마일까요? 주기가 1초. 그럼 한 번 진동하는데 1초가 걸렸어? 근데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네? 그러면 1초 동안 주기가 1초라는 건 미안해요. 이게 흔들어줘야 되는데 시작기. 자, 주기가 1초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진동수가 1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Hz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진동수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즉 지금 이야기한 거 주기가 길수록 진동수가 어떻고? 진동수가 작고 파장은 길다. 자, 그럼 주기가 길수록 에너지는 어떻다는 거예요? 파장이 기니까 에너지는 낮은 게 되는 거겠죠? 자, 파장은 길고 진동수는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수준을 한번 높여봅시다. 조금만 더 수준을 높여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응급차가 오고 있어요. 응급차가 올 때 어때요? 이요 이러면서 오죠. 예, 선생님한테 더 가까이 올수록 소리가 왠지 고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은 이요. 예, 점점 낮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라는 거, 파동인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즉, 멀어질 때, 우리 응급차가 선생님을 지나서 멀어질 때 낮은 소리가 납니다. 낮은 소리라는 건 여러분들, 낮은 소리라는 건 진동수가 어떻다는 걸까? 에너지가 낮은 거니까 낮은 소리라는 건 진동수가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진동수가 적다는 건 파장이 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올 땐 어때요? 예, 높은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높은 소리가 난다는 건 진동수가 많다는 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높다. 예, 파장은 짧은 게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한 거 되게 단순한 라고 합니다. 빛이나 소리를 내는 물체가 가까워지면 파장은 짧아진다. 그리고 멀어지면 파장은 길어진다. 예, 이게 바로 우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떤 별을 관측했을 때 말이죠. 가의 경우는요, 맨 처음에 관측한 그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흡수선 스펙트럼의 검은 선이요, 어느 쪽으로 갔어요? 붉은색 쪽으로 치우쳤어요. 그리고 다의 경우는요, 며칠 뒤에 별을 관측하니까 청색 쪽으로 긴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아까 도플러 효과처럼 했을 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장이 길어진 거예요. 에너지가 낮아진 겁니다. 아, 이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네. 그쵸? 그리고요, 청색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는 파장이 짧아진 거예요. 파장이 짧아졌다는 거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나의 경우 파장이 길어지고 있어요. 적색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우린 이거를 이제부터 적색 편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파장이 짧아지는 건요, 점점 청색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이거를 청색 또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잠깐 선생님 좀 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거요 가만히 있으면요 평소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죄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에듀스 충남 사이트 들어가셔서요, 자료실에서 여러분이 다운 받으셔서 교재를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들요, 조금만 지나시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공지사항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게 라이브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시간이 끝나면 생방송이 끊길 거예요. 근데 3교일 수업이 남았죠. 예, 3교일 수업 때 다시 또 여니까요. 그때 다시 여러분들이 리프레시 하셔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수업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열정이 선생님을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열정이 식으면 선생님은 소멸되겠죠. 아, 나 살고 싶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과학 시간, 통합과학 시간에도 반드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시간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You win!